안녕하세요. 비레벨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이번 조색 시리즈는 색은 정말 아름답지만 내광성은 약한 오페라 로즈색을 대체할 수 있는 안료를 찾아내보자 라는 목표로 진행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내피셜이기는 합니다만 오페라 로즈처럼 특히 조색을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마젠타라는 색이 가격이 높은 등급인 만큼 출판용이나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내광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저렴하게 사용했던 색이 오페라 로즈가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색은 바로 마젠타입니다. 마젠타라는 색의 이름은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프린트용 잉크나 사진 작업을 할 때 CMYK라고 표기된 용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CMYK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줄임말로 여기서 마젠타는 유채색의 삼원색 중 붉은 색감을 담당하는 색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인쇄물이라도 색이 있는 경우 이 CMYK의 비율이 적절히 섞여서 만들어내는 색들인 거예요. (2023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마젠타라는 색의 이름을 많이 들어본 한 해일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팬톤에서 제시한 2023년의 색이 비바 마젠타라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션이나 광고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독 이 비바 마젠타라는 색이나 이 색과 비슷한 색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거기다 색과 관련해서 굳이 2023년에 개봉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좀 이슈가 된 바비라는 영화도 보시면 아예 마젠타 핑크 천국이죠. 마젠타, 지금은 워낙에 유채색의 3색 중 하나라고 인식이 되어서 이름만 들어도 그 색이 떠오르지만요. 처음에 제가 이 색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왠지 색 이름 같지도 않고 특히 이 자줏빛 혹은 핑크빛의 색감 이름으로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마젠타라는 색의 이름에 관련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마젠타라는 색 제조의 가능성은 1858년 프랑스의 리옹 출신의 화학자인 프랑스와 에마뉴엘 베흐검이 아니린을 기초 성분으로 한 염료를 발견해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아니린은 어떤 화합물의 이름인데요. 상온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고 투명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공기와 접촉하며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진하고 불투명한 흑색이 되는 특징이 있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색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 색과 비슷한 색의 꽃 이름을 따서 후쿠시아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1859년 프랑스와 에마뉴엘 베흐검은 이 색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같은 해 흐나흐 형제에 의해서 상용화 제작에도 성공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생전 보지 못했던 예쁘고 진한 자줏빛을 띠는 색이 관심을 받고 있었던 1859년 좀 더 남쪽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토리노를 수도로 존재했던 이탈리아의 왕국인 사르데냐 왕국과 오스트리아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은 마젠타라는 도시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솔페리노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너끈히 승리하면서 결국 다른 어떤 이웃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1861년 이탈리아의 통일까지 이루어내는데요. 당시 사르데냐 왕국과 오스트리아의 체급 차이가 거의 초딩과 대학생의 싸움일 정도로 차이가 났음에도 전투에서 승리해내는 모습은 유럽 사람들에게 크게 인상적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승리를 축하하며 처음 승리를 거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전쟁이 났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후쿠시아 색을 마젠타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작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색을 마젠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젠타에서의 전투보다도 더 오스트리아에 가까운 도시였던 솔페리노에서의 전투가 중요했던 건지 오히려 이 색을 솔페리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버건디라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진하고 깊은 자주빛을 프랑스의 동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버건디 와인에서 이름을 따 버건디 색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같은 색을 프랑스 서쪽의 와인인 보르도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색과 색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종종 숨어 있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들려드릴게요. 한편 마젠타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후쿠시아도 여전히 색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마젠타와 동일한 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굳이 따로 분리를 할 경우는 마젠타에 비해 붉은색이 더 보이는 쪽을 후쿠시아라고 해요. 잠깐 차이를 보여드리면요. 이 색들은 각각 다니엘 스미스의 같은 한류 PR202로 만든 후쿠시아와 마젠타인데요. 어떤가요? 색감 차이가 보이죠? 애니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젠타 색을 만드는 안료는 퍼머넌트 레드 R이라는 이름의 안료 PR4인데요. 예전에 만들어진 안료의 대부분이 그렇듯 내광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안료입니다. 그리고 애니린이라는 화합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투명도가 불투명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안료 PR4도 불투명한 성격을 갖는데요. 1935년 리버만이라는 과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950년부터는 다양한 색감의 키나크리돈 계열의 안료가 생산되었고 이 키나크리돈 계열 안료 중 여러 개의 안료가 이후 마젠타라는 색을 만드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젠타라는 색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료는 키나크리돈 마젠타라는 이름의 안료 PR122입니다. 안료 PR122는 깔끔하고 밝은 푸른색을 띠는 연한 빨강색을 만들고 건조되면서 약간 더 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명도는 반불투명부터 투명한 색까지 만들 수 있고 내광성은 오일이나 아크릴감의 경우에는 좋은 편이지만 수채 물감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약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핸드프린트라는 안료에 대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브루스 맥 이보이 개인적 실험에 의하면 PR12의 내광성이 월등히 좋은 편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 내광성 검사를 하는 중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료 PR12 키나크리돈 마젠타는 키나크리돈 계열의 안료 중 유일하게 독성이 약간 있는 안료인데요. 독성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성이 있어서 사용이 꺼려지시는 분들이라면 같은 키나크리돈 계열의 안료 중 독성이 없는 PR202 키나크리돈 크림슨이라는 이름의 안료로 만들어지는 마젠타 색이 있으니까요. 브랜드별로 만들어지는 마젠타 색의 안료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이 PR202로 만들어진 마젠타 색을 사용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젠타색 그리고 안료 PR122 키나크리돈 마젠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잠깐 그런 의미에서 조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거냐? 라고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안 합니다. 오페라 로즈 색과 비교를 하려고 비교되는 색과 삼원색으로 조색 카드를 제작하는 만큼 프라이머리 블루색과의 조색에서는 오늘처럼 비교되는 색과 안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프라이머리 옐로우색과의 조색에서 조색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페라 로즈색과 비교하는 식으로 이번 조색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제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거의 안 남습니다.